안녕하십니까. 목마르트 FM입니다. 이제 목마르트 FM에서 12월 달을 맞이해서 준비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 체감하실 거예요. 한국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 제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돈이 안 들어가고 최선을 다했을 때 무조건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모자람이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나레이션을 하고 나중에 이제 각 등장인물 캐릭터마다의 목소리는 한번 변경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나레이션 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요즘엔 AI 시대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는 것을 시작을 했을 때 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원을 저희 목마르트 FM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가 얼마가 나오든 한번 해보고 끝까지 제 목소리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어떤 건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장과 생수 배달원이라는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스토리인가 한번 여러분 시청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42세 정태수라는 남자입니다. 생수 배달원으로 일한 지 5년째입니다. 그전에는 이삿짐 센터, 건설 현장, 일용직, 공장, 온갖 육체 노동을 다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고졸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것들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60층짜리 강우홀딩스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층 화장실에 생수를 배달하는 날입니다. 대수 씨, 오늘도 30층? 네, 김 반장님. 화장실 전기 배달 날입니다. 엘리베이터는 29층까지만 가고 계단으로 한 층 한 층 올라가야 해. 생수통 10개면 굉장히 힘들겠는데 괜찮습니다. 매주 하는 일인데요. 김철수 반장은 이 건물의 경비입니다. 63세, 저보다 20년 선배지요.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십니다. 저는 손수레 생수를 10개를 실었습니다. 하나에 18kg 정도 될 것 같아요. 총 180kg입니다.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29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비상 계단으로 생수통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장실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2명의 경호원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시죠? 예, 여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매주 오는데 또 확인하시네요. 규정입니다. 저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경호원은 확인 후 비서를 불렀습니다. 젊은 남자 비서가 나와서 생수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화장실, 제가 사는 원룸 5개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서울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책상 뒤에 강도혁 회장이 앉아 계셨습니다. 67세, 하얀 머리, 깊은 주름,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5위,
저 같은 사람은 평생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이번 주도 직접 오셨군요. 네, 회장님. 생수 교체하겠습니다. 저는 빈수레통을 드러내고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배달원 따위에게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강도혁 회장님은 제가 올 때마다 저를 주시하셨습니다. 힘들지 않으신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계단으로 올라오시는 거. 일이니까요. 익숙합니다. 다른 배달원들은 29층까지만 오고 비서가 받아가던데. 저는 직접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끝까지 져야 하니까요. 회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을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돌아가신 화장실, 잠깐만요. 글이 잘못된 것 같네요. 화장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말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이런 혼잣말을 했을까요? 누가 들었을까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실수였습니다. 복도 끝 CCTV가 저를 찍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또다시 수요일 오전 10시에 강호홀딩스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대수씨, 오늘은 조심해. 네? 무슨 일이 있어요? 비서실에서 자네를 주시하고 있어.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 김 반장님의 얼굴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켰을까? 제가 화장실 문 앞에서 혼자 말한 게 들켰을까? 저는 생수통을 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9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평소보다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30층 도착. 경호원이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신분증, 그리고 가방 검사합니다. 가방이요?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저는 작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물티슈, 수건, 작업용 장갑뿐이었습니다. 경호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오명석이 직접 나왔습니다. 정태수 씨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비서실 오명석입니다.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오명석 비서실장, 회장의 오른팔이라고 들었습니다. 15년간 회장을 보좌한 신복이죠. 왜 매주 직접 30층까지 올라오십니까? 그게 제 일이니까요. 다른 배달원들은 29층에 놓고 가던데요. 저는 직접 책임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주 전 회장실 문 앞에서 뭐 하셨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역시 들켰습니다. CCTV에 찍혔나 봅니다. 그냥 잠깐 쉬었습니다. 휴대폰으로 화장실 문을 찍으셨죠? 그건 제 실수입니다. 건물이 멋있어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요. 그 사진 어디에 쓰실 건가요? 아무 데도 안 씁니다. 그냥 기념으로요. 오명석 비서실장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제 거짓말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회장님과 특별한 관계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왜 회장님께서
당신만 특별히 신경을 쓰실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저를 주시하는지.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생수 배달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세요. 네, 하지만 제 일인데. 회장님께서 오늘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오세요. 저는 할 수 없이 돌아섰습니다. 생수통을 다시 손수레에 싣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오명석 비서실장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들켰을까? 회장님께서 제가 누군지 아셨을까? 한편 그 시각 강호홀딩스 30층 회장실에서는 회장님, 오늘 생수 배달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어떤 거짓말? 회장님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주 전 CCTV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회장실 문 앞에서 혼자 말을 했더군요. 아버지, 저는 아직 말 못하겠습니다라고요.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오명석 비서실장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회장님, 저 사람을 아십니까? 제 생각에는 위험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출입을 금지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안 돼. 네, 회장님? 그 사람은 건드리지 마. 계속 오게 내버려둬. 하지만 회장님, 만약 협박이라도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네는 다른 일이나 신경 쓰게. 오명석 비서실장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5년간 회장님을 보좌했지만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오명석 비서실장은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불안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출입 금지 당하면 어쩌지? 회장님을 다시 못 보면 어쩌지?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딸 강하윤 부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강하윤 34세 명문대 MBA 출신 차갑고 냉철한 커리어우먼.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인 회장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다고요. 하지만 항상 돌아가신 오빠와 비교당한다고요. 그날 오후 강하윤 부회장이 아버지 회장실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시간 괜찮으세요? 하윤이구나. 무슨 일인가? 비서실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생수 배달원 때문에 난리던데요. 그건 별일 아니네. 별일 아니라니요. 그 사람이 회장실 문을 찍었다면서요. 그리고 CCTV에 수상한 행동을 한 것이 찍혔고요. 오명석한테 들었니? 비서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두둔하신다고 하던데 왜 그러세요?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셨죠. 아버지, 혹시 그 사람 아버지와 무슨 관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윤아, 내가 알 필요는 없는 일이다. 제가 부회장인데 모르면 안 되죠. 만약 스캔들이라도 터지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에요, 아버지. 스캔들?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요? 왜 이렇게 숨기세요? 회장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특별한 인연이요? 그게 무슨... 그 순간 강하윤 부장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숨겨놓은 자식 같은 건 아니겠지. 아버지가 숨겨놓은 자식 아니에요? 뭐? 나이가 40대 초반이면 오빠가 살아있을 때도 혹시 그때 오빠가 살아있을 때죠. 혹시 그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회장님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평소에 절대 화를 내시지 않는 분이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씨앗은 무뎌졌습니다. 강하윤 부회장은 그날 밤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실장님, 저 배달원 신상 전부 다 조사해 주세요. 부회장님, 이미 조사했습니다만 더 깊이요. 20년 전까지 다 파헤쳐 주세요. 뭔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 주변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거리래요. 그리고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거리래요. 다음 주 수요일 저는 다시 강홀딩스 본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김 반장님의 표정이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대수씨,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소문이 돌아. 자네가 회장님의 숨겨놓은 아들이라고. 네? 그게 무슨... 부회장님이 직원들한테 자네 얘기를 했나 봐. 지금 회사 전체가 난리 났어.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숨겨진 아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면 더 큰 파장이 있을 텐데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9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배달원이래. 진짜 회장님 숨겨진 아들일까? 나이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생수통을 들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경호원들의 시선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신분증 제시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진짜 닮은 것 같기도 하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명석 비서실장과 강하윤 부회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책상에 앉아 계셨고요. 매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태수 씨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강하윤 부회장입니다.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네. 왜 우리 회사에 배달을 오게 됐죠? 생수 배달업체에 취직해서 담당 구역이 여기입니다. 담당 구역을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우연이네요. 네, 우연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오기 위해 생수 배달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담당 구역을 바꿔달라고 사장님께 부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회장님과 무슨 관계죠? 없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다고요? 그럼 왜 회장님께서 당신만 특별히 지켜보고 대우하시는 겁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20년 전 당신의 교통사고 기록을 다 확인했어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회장님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그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거 맞죠? 대답하세요. 허윤아, 그만해. 회장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어요. 알아. 나도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좀 나가. 하지만 나가라고 했어. 강하윤 부회장과 오민석 비서실장이 나갔습니다. 회장실에는 저와 회장님 단둘만 남았습니다. 김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이제 말할 때가 됐지. 회장님, 자네가 누군지 알고 있네. 처음부터 나는 알고 있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있었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사과를 하나? 20년 전 그 사고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요. 20년 전 회장님의 아들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그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진 사람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셨어요. 그때 회장님의 아들분이 운전하시던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피하려다 넘어지셨고 뒤따라오던 다른 차에 치셨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분이 그 자리에서 차와 정면 충돌을 하셨고 아드님도 돌아가셨죠. 제 아버지는 살았지만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 일이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들분의 차가 원인이었지만 직접 가서 제가 본 내용은 달랐습니다. 가해자는 제 아버지를 친 뒤차였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이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을 겁니다. 회장님께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날부터 평생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22살이었어요. 대학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로 벌어야 했으니까요. 병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이삿짐 센터, 건설 현장, 공장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건가? 처음에는 원망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회장님을 보고 싶었어요.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의 아버지를요. 그래서 생수배달업체에 지원했고 이 건물 담당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처음 봤을 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나? 회장님 눈빛을 봤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눈빛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슬픈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회장님도 피해자시라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용서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래서 매주 생수를 배달하고 회장님을 보면서 용기를 내려고요. 20년 동안 혼자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았구만. 아버지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가끔 정신이 맑을 때 제게 말씀하십니다. 태수야, 나 때문에 네 인생이 바뀌었구나, 망쳤구나.
저는 그럴 때마다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일어나 보게. 네, 네. 저는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이 제 두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자네 아버지께 사과해야겠네. 그리고 자네한테도. 회장님, 내 아들이 저지른 일이야. 내가 책임을 져야 해. 아닙니다. 이미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아. 자네가 20년 동안 그 짐을 짊어졌듯이 나도 20년 동안 아들의 죽음을 짊어졌네. 하지만 나는 몰랐어.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는 것을.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저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누군가 제 아픔을 이해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나머지 이야기를 할 때는요, 앞에는 이제 제가 나레이션하고 제가 뭐 여자면 여자 목소리 흉내내고 남자면 남자 목소리 흉내내고 그러고 이제 아래 자막창이 없고 그냥 자체에서 글이 나올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나레이션을 하고 각 캐릭터마다의 목소리를 나중에 바꿔볼 건데 잘 밝혀질지 저도 모르겠어요. 시도해 보는 거니까. 그리고 아래 자막창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시니어층을 위주로 하는 이야기 영상을 어떤 식으로 다들 만들고 있나 그 모든 종류를 우리 MBC 목마르트 FM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이제 그게 포화 상태인데,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라이브를 하면 또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도 드릴 거고,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이 드신 분이, 돈 안 들어가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의 종류들은 어느 게 있나, 오늘 그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이미지를 안에 넣고, 모든 것을 이제 AA로 하는 그런 것 하고 또 그 다음 편은 앞에 킥포인트 내용을 중간에 이야기의 킥포인트를 앞으로 당겨서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앞에는 약간의 움직이는 동영상을 넣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일단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라는 것부터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계속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은 저를 자주 부르셨습니다. 생수 배달이 아니라 그냥 대화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제 삶 이야기, 그리고 회장님의 아들 이야기. 우리는 서로 아픔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 안에서 소문이 더 커졌습니다. 회장이 배달원과 자주 만난다는 소문, 혹시 뭔가 약점을 잡혔나 하는 축축, 심지어는 회장님이 치매에 걸려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소문까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사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김하윤 부회장이 주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철수 반장이었습니다. 태수씨, 지금 회사에 큰일이 났어. 무슨 일이에요? 이사회에서 회장님을 압박하고 있어. 자네 때문에. 제가요?
부회장님이 자네 신상을 전부 공개했대. 20년 전 교통사고 이야기까지 모두 다. 저는 급히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비에게 막혔습니다. 이미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1층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김 반장님에게 들었습니다. 이사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이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강하윤 부회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회장님께서 생수배달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예, 부적절한 관계라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배달원은 20년 전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 오빠가 돌아가신 그 사고요.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배달원 아버지가 사고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장님께서는 그 사람을 특별 대우하고 계십니다. 혹시 협박당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회장님께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회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허윤아, 그만해. 아버지, 지금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는지 아세요? SNS에서 난리 났어요. 회장이 배달원한테 약점을 잡혔다고요. 재벌 2세 사고 은폐 의혹, 이런 글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사들도 얘기했습니다. 부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대로 두면 주가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당장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그 배달원을 완전히 출입금지시키고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장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안 돼! 그 사람을 출입금지시킬 수 없어. 왜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내가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이러는 거야. 회장님이 이사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 내 아들 강민준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 사고는 내 아들이 일으킨 거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민준이는 그날 술을 마셨어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고 신호도 무시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였고 그 사람이 바로 정태수 씨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당시 나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숨겼습니다. 돈으로 경찰을 매수했고 언론을 막았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시켰습니다. 이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는 합의금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과 한마디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으니 나도 피해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회장님, 20년 동안 나는 아들의 죽음만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정태수 씨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이라는 것을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태수 씨 아버지는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42살의 가장이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된 거예요. 가족은 빈곤에 빠졌고 22살 아들은 대학까지 그만두고 20년간 육체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달원을 특별 대우하신 거예요? 특별 대우가 아니야. 마땅한 책임이지.
회장님이 이사들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정태수 씨는 나를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내 아들 사고에 연루됐다고 미안하다고. 웃기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하러 온 겁니다. 나는 20년 동안 비겁한 아버지였습니다. 비겁한 경영자였습니다. 돈으로 진실을 숨기고 내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이요? 정태수 씨 아버지께 직접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20년치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정태수 씨가 포기한 미래에 대한 보상까지요. 이사회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시면 언론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20년 전 사고 은폐 의혹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올 겁니다. 당연하지요. 그게 진실이니까요. 아버지, 회사 이미지를 생각하세요. 회사 이미지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양심이야. 회장님이 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잠깐만요. 지금 뭔가를 잠깐만요. 나는 지금부터 한 사람의 아버지로 아들이 저지른 죄를 갚으러 가겠습니다. 저는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회장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오명석 비서실장과 김하윤 비회장도 함께였습니다. 정태수 씨. 예, 회장님. 자네 아버지가 계신 유황병원으로 가세. 나도 함께 가겠네. 네, 회장님이요? 20년 늦었지만 사과를 해야지. 우리는 회장님 차를 타고 유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10년째 계신 곳입니다.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72세, 백발의 주름투성이인 얼굴, 20년 동안 많이 늙으셨습니다. 어이구, 태수야, 왔구나. 네, 아버지 오늘은 손님 모시고 왔어요.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가 회장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당신은? 처음 뵙겠습니다. 김도혁이라고 합니다. 강도혁이라고 합니다. 강도혁, 강호홀딩스 회장. 네, 그리고 20년 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강민준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늦었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러 왔습니다. 회장님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5위 강호홀딩스 회장이 휠체어에 앉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제가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고통 속에 사셨죠? 제 아들 때문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요. 전 이미 용서했습니다. 20년 전에. 네? 당신 아들도 그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아들을 잃은 아픔, 저도 아버지니까 압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태수는 용서 못할 겁니다. 아버지, 얘가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대학도 포기하고 온갖 힘든 일 다 하면서 저를 돌봤습니다. 제재가 제일 큽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사고였잖아요, 아버지. 회장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제 아들 태수를 도와주세요. 얘는 20년 동안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못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기회를 주세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일은 터졌습니다. 누군가 이사회의 내용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아마 반대파 이사 중 한 명이었을 겁니다. 뉴스 속보도 떴습니다. 강호홀딩스 회장 20년 전 아들 음주 사고 은폐 의혹.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SNS에서 회장님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재벌은 돈으로 다 해결하네. 피해자는 20년간 고통받았는데 지금 사과? 너무 늦었다 야. 회사가 망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틀 후 반전이 났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강홀딩스 본사 1층 로비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 프레시가 터졌습니다. 회장님이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20년 전 제 아들 강민준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요. 회장님은 모든 것을 밝히셨습니다. 아들의 음주사고, 은폐, 피해자 가족의 고통, 그리고 자신의 비겁함까지요. 저는 20년 동안 비겁한 아버지였습니다. 돈으로 진실을 묻고 내 아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가족에게는 어떤 보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예, 20년치 병원비와 생활비를 우선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정태수 씨가 포기한 미래에 대한 보상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요? 예, 돈으로 얘기하긴 뭐하지만 일단 100억 정도를 보상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라며 술렁였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회사 운영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영향이 있더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양심이니까요. 저는 TV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저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그날 저녁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보니까 양심은 있네. 와, 100억 보상? 어휴, 진심이 있는 것 같다. 피해자를 용서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나? 여러 가지 댓글들이 호의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회장님이 요양병원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신 사진이 펴지면서 여론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재벌이 무릎 꿇는 거 처음 본다 야. 이 정도면 진짜 반성하는 거 아니야? 피해자 아들이 20년간 배달을 하면서 버텼다는 게 더 슬픈 것 같아. 일주일 후 회장님이 저를 회사로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1층 경비실이 아니라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동정, 응원,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30층 회장실, 오래간만에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김하윤 부회장, 오명석 비서실장이 계셨습니다. 앉게. 네, 회장님. 자네에게 제안 하나 있네. 제안이요? 우리 회사에 입사하지 않겠나? 네, 제가요? 아버지와 제가 상의했어요. 당신은 20년간 온갖 꾸준히 일을 하면서 책임감과 성실함을 증명했잖아요. 그런 인재가, 그런 진실하고 노력하는 인재가 저희 회사엔 필요하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고졸의 경력도 육체 노동뿐이었는데 비서가 얘기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하위 직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원하겠습니다. 야간 대학도 다닐 수 있고 직무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자네는 20년 동안 아버지를 돌보며 버텼네. 그 정도 의지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원하는 건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저희 아버지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회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20년 전 사고 이후로 아버지는 하반신이 마비가 됐었죠. 하지만 최근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재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께 말을 한 겁니다. 줄기세포 치료, 신경 재생 시술 등등 그게 가능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였죠. 얼마나요? 대략 5억 정도랍니다. 회장님이 오명석 비서실장을 보셨습니다. 오 실장, 당신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해주게. 국내외 가리지 말고. 네, 회장님. 자네 아버지 반드시 걸을 수 있게 만들겠네. 회장님. 그리고 자네도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아버지 치료받는 동안 자네도 새 출발하는 거야.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대병원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씩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조기하고 몇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저는 강호홀딩스에 입사했습니다. 총무팀 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 42살, 사원이라니 우습죠? 예.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저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20년 전 포기했던 꿈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 후 저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뵈러 가는 길이었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보조기를 하고 서 계셨습니다. 태수야, 봐라. 아빠가 서 있어. 아버지 조심하세요. 괜찮아. 이제 혼자 서서 조금씩 설 수 있어. 아버지가 천천히 한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휘청거리셨지만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더는 나도 모르게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다 내 덕분이야. 그리고 김 회장님 덕분이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어이구, 오늘도 재활 열심히 하셨나요? 어이구, 회장님 오셨어요. 재수씨, 걷는 모습, 태수씨 아버님 걷는 모습 보러 왔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회장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재활운동을 하셨어요. 두 분은 이제 친구가 되셨어요. 회장님, 앉으세요. 제가 차 한 잔 드릴게요. 아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예. 예.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차를 따르셨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흘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회장님이 그 차를 받아 드셨어요. 아이고, 맛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 아들한테 기회도 주시고.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두 노인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20년 전 사고로 연결된 두 가족. 한 사람은 아들이었고 아들을 잃었고 한 사람은 다리를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1년 후 저는 강호홀딩스 총무팀의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42살 나이에 대리라니 여전히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제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요. 어느 수요일 오전 저는 회의 자료를 들고 30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29층에서 내려서 계단으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직원용 엘리베이터가 30층까지 갑니다. 30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생수 배달원이 보였어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생수통을 손수레에 싣고 힘겹게 끌고 있었습니다. 아이, 도와드릴까요? 아이, 괜찮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1년 전 제가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29층까지만 오셔도 됩니다. 비서실에서 가져갈 테니까요. 아니요, 저는 끝까지 책임지고 싶습니다. 배달원이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아이고, 이번 주도 오셨네요, 젊은이. 네, 회장님, 생수 교체하겠습니다. 배달원이 생수를 교체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정대리, 자네도 왔나? 네, 회장님, 회의 자료 가져왔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1년 전에는 자네처럼 생수 배달을 했었네. 네? 정말이요? 배달원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1년 전까지 저도 생수 배달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기회를 받았죠. 그리고 열심히 했고요. 배달원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김준호입니다. 김준호 씨, 힘들면 말하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게 있을 거야. 도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배달원이 나갔습니다. 저와 회장님만 남았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배웠네. 뭘 배우셨는데요? 사람이 무거운 게 아니라 죄책감이 무겁다는 걸. 회장님이 창밖을 보셨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네. 하지만 자네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
진짜 무거운 건 숨긴 진실이었다는 것을 저도 배웠습니다. 뭘?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를요. 회장님이 하하하하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자네 아버지 요즘 어떠신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번 달에 퇴원하실 수 있대요. 정말? 그거 좋은 소식이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이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아니야, 내가 한 거 없어, 아무것도. 자네가 바꾼 거야. 나는 그냥 기회만 줬을 뿐이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보조기를 하고 병원 복도를 걷고 계셨어요. 태수야, 봐라. 아빠가 10m나 걸었어. 아버지, 대단하세요.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대. 집에 갈 수 있대. 네, 아버지, 집에 가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태수야, 고생 많았다. 20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괜찮았어요. 이제 내 인생 살아라.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이제 시작이구나. 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신 분들은 댓글 많이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 공유하면서 노력하는 그래서 힘든 시기를 노력과 생각과 아이디어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뭐라고요? 이미지를 넣고 AI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 채널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그게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게 효과적일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 생각들이 들어가겠죠. 예, 그렇게 해서 나이 드신 분들, 나이가 저보다 10년, 15년 많으신 분들도 하실 수 있게, 무언가를 한번 도전할 수 있게, 또 잘 되면 돈도 벌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MBBC FM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